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김대용, 김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5월 마지막 라이브 교육이죠.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에 오늘 포함해서 8번의 이렇게 라이브 강좌 덕주 실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저희가 더 활짝 이러한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접속하신 분들 채팅창에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요. 한번 볼까요? 누구누구 오셨는지.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자, 우선은 혜란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선희님 오셨습니다. 순영님 안녕하세요. 도도님 네 안녕하세요. 정훈케이님 오셨고요. 데이비드님 안녕하세요. 네. 뭘 썼길래 메시지가 취소된 도도님은 메시지를 주셔 아까 인사말 하시다가 오탄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욕한 거 아니고요? 아니죠. 갑자기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동네방네님 하이 반가. 네, 반갑습니다. 몽고반전님 안녕하세요. 텐션 반갑습니다. 올립니다. 네, 오늘 내일도 투표가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쉬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판매자님들 배송이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수거를 안 하실 예정이 많을 거예요. 물론 하는 곳도 있지만요. 내일 택배 다 쉬지 않나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세계 택배사 쓰고 있는데 세계 택배사 모두 다 내일 수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물건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방송 딱 끝나고 아마도 한 1일은 휴가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일부 택배는 수거는 하고 네. 터미널에서 작업은 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그쵸, 있고 그런 네. 거 같더라고. 나중에 한번 네. 우리 택배 관련된 관계자분들 한번 오셔갖고 그렇죠. 이야기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상하차라도 한다. 출연을 희망한다. 제가 요즘 물류 관련해서 좀 많이 화가 나 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택배 계약하는 게 있고 저기 이제 산골짜기에다가 창고 계약하는 저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물류 아예 맡기는 사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주제를 담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연 3가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사연에 대해서 덕주 실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사연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 먼저 가볼까요? 참고로 사연 외에 질문이 오면은 답변을 안 하나요? 오늘은? 무조건 해야죠. 해야죠?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하시다가 브랜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저희는 사연을 3개 오늘 주신 걸 이제 봤는데 1, 2야 제가 의견을 좀 드리긴 했으니까 하나는 그런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2, 3번 같은 경우에는 판매 관련한 네. 시스템이나 디테일 같은 거죠. 고민될 만한 것들. 사연 1을 소개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3가지 사연은 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질문 플러스 사연입니다. 저는 이 사연은 아이템을 이런 것 같아.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연 1 소개하기 전에 네. 밑밥을 좀 던지는 거, 어그로 끄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이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면 그거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 뭔가 내 몸을 갈아 넣는 느낌. 네. 근데 얘는 좀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아이템은 굉장히 나를 규격을 되게 강하게 타이트하게 맞춰놓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다 같이 고민하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영영씨까지는 톡에 답변을 해줘요. 이 톡톡이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 그쵸. 문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카톡도 되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톡톡도 되고 네. 가끔은 새벽에도 답변을 해줘요. 마치 엄청난 서비스 마냥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연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새벽 1시든 2시든 그냥 알람을 그대로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안 되겠더라고요. 지치죠? 왜냐면
이게 바로 즉답이 되면 좋은데 또 기다려야 돼요. 아, 그게 더 열받아. 내가 특성을 만약 그분이 왜 반품 안 오나요? 그러네. 반품 안 되나요? 이런 식의 답변이 온다고 하면요. 네. 제가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기다려야 돼요. 잠을 못 자요. 그런 관점은 제가 생각을 이거 하면서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는 서비스를 한다고 6시 이후에도 계속 오는 거에 즉답을 하고 있는데 네네. 내가 뭔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갑자기 읽음 표시가 안 떠. 되게 오래 있다가 답변해.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제 가져왔냐면 그 제가 옥상에서 이제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광합성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여기 4층에 이제 판매자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옆에 쓱 오시더니 저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쓱 오시더니 요즘에 모자가 잘 나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새벽에도 답변을 한다는 거야. 이 막 오는 거에 대해서 전화도 받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베개 판매자도 새벽에 연락이 오면 그거에 답변을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CS일까?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걸까? 이런 사실 관점인 거거든요. 그 대용 차장님은 첫 창업하실 때, 처음 창업하실 때, 네. 그러니까 아이템을 처음, 그러니까 뭐 창업은 예전에 했더라도 그 물건을 처음 런칭해서 물건을 팔 때 CS를 그 어느 기준으로 했어요? 뭐 9시에서 6시까지 오는 질문에만 내가 답변을 하겠다. 혹은 뭐 점심시간 빼고 10시부터 12시 뭐 2시부터 5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체계화를 사실은 우리 중소 상인분들이 잘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9시부터 오픈을 해서 그때만 응대를 해줄 거야. 그리고 점심은 정확하게 12시부터 1시까지만 해서 그때 응대 들어온 거는 나는 막아놓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인 창업자는 특히나 더 그냥 24시간 뭐 응대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왜 시작이 왜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연락이 오면 그거를 잘하면 물건이 한 개가 더 팔리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막 손편지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추파춥스를 넣고 있는 내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네. 이게 되게 이제 상상 속으로만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네. 안 맞는데 자꾸 내가 이거를 하면 더 좋은 판매자로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나를 막 기억해주고 내 물건을 하나를 더 사주고 막 이럴 것 같다는 어떤 심리가 사실 좀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질문 드려도 되나요? 원도희님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어느 누군가한테 맞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 우리 저랑 좀 친한 판매자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조명을 파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도 조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조명을 팔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랑 이렇게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소주를 한잔 할 때도 계속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군지 아마 아실 거야. 네. 근데 계속 전화를 받고 한 분 떠오르네요. 한 못해도 10분 이상을 통화를 하고 와요. 네. 그래서 뭘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해? 그럼 고객이래요. 항상 그러시죠. 그건. 항상 네. 아니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이후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주말에도 심지어 그러고. 주말에도 하신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 정확하게 룰을 좀 잡아 놓으셔야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본인의 하나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착인 아닌 집착일 수 있는데 그분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응대를 안 하면 문의가 엄청 달린다. 게시판 문의가 달린다. 네. 이거 처리하는 게 더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희한한 발상인데. 그러면 그 문의가 싫어서 그분은 그렇다. 그렇죠. 문의나 또는 악성 후기나 네. 이런 부분이 계속 남겨지니까 네. 본인은 즉답을 한다는 거예요. 즉답. 근데 내가 그분하고 우리가 카톡을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도 대기를 오타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서비스로 볼 거냐 아니면 개인의 집착으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서비스로 생각하면은 내가 처음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불편해지는 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로 내 체력이 못 받쳐줘.
거의 한 물건이 뭐 처음엔 안 나갔으니까 배송하는 시간도 별로 안 들고 그다음에 CS 하는 것도 없겠죠 별로. 근데 물건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CS가 이제 증폭한단 말이에요. 이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문의도 많이 하겠지만 게시판 처리도 많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환 반품, 배송 이 세 가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계속해서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언제는 내가 놀러 갔을 때는 전화 안 받고 내가 안 놀 때는 전화를 또 받고 이거는 되게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고객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 나중에 내가 잘 됐잖아. 내가 되게 잘 됐어. 되게 잘 돼갖고 이제 직원한테 CS를 맡겨야 돼. 그런 상황에서 직원한테 야 너 24시간 고객 응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직원이 이거를 수긍하겠냐라는 얘기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해갖고 상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S를 내가 하고 있어. 그럼 CS 직원이지 그건 대표가 할 일은 사실상은 조금 아니라는 미래, 먼 미래에는 지금은 당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룰을 갖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이 결국엔 그러니까 판매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야.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집착에 좀 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기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이게 스스로에 대한 제가 원래 여기 단어를 위로라고 안 하고 자위라고 해놨었어요. 근데 약간 유튜브에 괜히 이 단어를 썼다가 노란 딱지 붙을까봐 제가 안 했는데 사실 스스로의 자위야. 이거를 이제 견뎌내려고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는 거지. 근데 오히려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상품 판매랑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고. 근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난 강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1, 2번을 제외하고 3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2, 3번.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새벽 1시나 2시에 꼭 연락이 오는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상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상품군 중에서 예전에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즐겨 이용하는 그 상품이 있었어요. 휴대폰 그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게임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대 톡이 엄청 오는 거예요. 거의 한 새벽 3시쯤 오겠는데? 3시, 4시 뭐 아니 상관없어요. 한 1시부터 무조건 9시까지도 계속 톡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죠. 저도 밤새서 했었으니까. 거의 진짜 말이 안 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어서 아예 저는 그 차단을 시켜놨어요. 아예 노출을 안 하기로 시켜놨는데 또 한 상품 중에 하나가 그거는 이제 푸드 윈도우라고 하는 네이버 쪽 윈도우 쇼핑 윈도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건 무조건 톡톡이 필수예요. 그런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난 그런 부분들이 강제성도 있어요. 너무 싫어. 그 사이트. 좀 그렇죠. 그렇죠. 꼭 답변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뭐 사연 1을 정리하면서 하나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이제 뭐 많이 또 공감을 하실 텐데 보통 9시에서 6시 사이에 오는 전화들은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전화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야. 그냥 내 판매 관련해 궁금한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 근데 만약에 6시를 넘어가잖아요. 6시를 넘어가서 이제 12시까지 딱 선을 그어드릴게요. 저녁 6시를 넘어가고 00시까지는 뭔가 배송 전화가 그렇게 와요. 많이 오죠. 맞죠? 그리고 이제 00시를 넘어가다가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난 분들이 많아.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난 분들이 CS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정상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과의 비슷한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쉴 수 있고 생각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CS를 너무 24시간으로 돌리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전혀 없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안 생기고 점점 지쳐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시작했나라고 돌아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딱 끊으면 되는데 무슨 마약같이 중독돼갖고 CS를 계속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피곤하죠. 그 케이스를 파시는 모 선생님 아시죠? 네, 영등포에 계시는 분. 그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아직도 11시 반 막 이렇게 퇴근하시거든요. 아주 지겨워요. 근데 그분은 대단하시네요. 제가 12년 동안 알았지만 항상 또 그렇게 퇴근을 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은 계속 CS하고 그다음에 고객 문의 막 상품에 반영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가정을 안 돌봐. 그러다 보면서 자기 몸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썩어간다 그러나? 스스로는 못 느낄 거야. 근데 마음적인 여유가 많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혹시 그러면 혹시 챗봇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챗봇. 챗봇? 그러니까 자동응답? 그렇죠. 자동응답으로 해서 지금 그 N사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죠, 뭐. 일종의 판매자 응대를 그걸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 배송문이면 지금 챗봇 기준에서 가장 기본은 배송 현황을 그죠,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의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FAQ처럼. 그렇죠. 우리가 네. 설정을 해서 만약에 뭐 AS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써놓은 멘트가 그 문구가 나오면 답변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그런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는 24시간 응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챗봇을 조금 이용해서 어느 정도 고도화시킨 챗봇으로 응대를 해주면 그나마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각해는 없잖아. 아, 네네. 뭐가 저 이제 뭐라? 질문 하나 있으니까 네. 원도인님 원도인 질문입니다. 네. 네, 원도인님 질문 주셨는데 도서 판매자입니다. 상품 관리 2.0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블라블라 마켓에서는 주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베이는 지마켓 글로벌이죠. 는 주문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올려주신 강의도 보고 공부 중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눈물 이렇게 흘려 주셨어요. 도서를 파시는 분이다. 도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찰가 기준이 있다 그쵸. 보니까 그렇죠. 가격 비교가 되는지를 우선 봐야 될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하죠. 네, 한번 도인님 거 한번 우리 도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번 볼까요? 응. 네, 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돌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 올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사연 3가지를 준비했지만 추가적으로 질의응답 받은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댓글 올려주세요. 이겼다님, 미네님 하세요. 네, 오디오 채우는 중이에요. SD1님, 영래님, 동네 최근- 박래님 안녕하세요. 네, 도서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은 도서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마켓 베스트의 도서 카테고리를 한번 볼까요? 네, 우선은 도서 음반 카테고리를 보니까요. 어린이 용품들, 어린이 뭐 문구, 책 이런 상품들이 먼저 보이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예를 들어 딱 상품명을 검색하고 찾는 그런 상품들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광고 교육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아동도서라고. 우리 그 파워클릭 한번 보면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네. 제가 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고 교육을 그 이전에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이 광고센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저랑 같이 또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로그인 이렇게 해볼게요. 파워클릭의 메뉴에 키워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한 달치만 볼게요. 한 달치 지마켓의 카테고리는 우리 문구 쪽으로 책이죠? 네. 도서 쪽. 네. 도서 쪽이 저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검색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그냥 도서. 도서 이렇게 해볼까요? 유아동 전. 도서 음반 쪽이네요. 도서 음반 쪽. 앞에가 도였을 텐데 다시 한번 이쪽에 있네. 네. 도서 음반 이 교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지금 스타쉽, 스퀘어, 파친코, 슈퍼만 북스 뭐 이런 식의 아예 책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스타쉽 뭐 스퀘어인데 혹시 아까 우리 도희님이 상품을 등록하셨던 대표 키워드가 뭔지 한번 댓글 올려주세요. 아동도서라고 하시는데 아동도서 한번 볼까요? 아동도서에 예를 들어 우리 여기서 슈퍼맘 스토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상품을 팔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2.0, 1.0 어떤 구분인지 좀 보려고 그래요. 슈퍼맘 스토리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일반 상품군에서 먼저 광고가 없는 상품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슈퍼맘 스토리라고 하는 슈퍼맘 북스 아예 이 출판사랄까요? 출판사인 미니샵이 등록한 상품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슈퍼맘 북스부터 해갖고 딱 정해져 있는 2개의 사업자 기준이니까 이건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키워드 볼까요?
어린이 관련된 거라고 하면요. 돌잡이 수학으로 해볼까? 아 이것도 왠지 책 이름 같죠? 책 이름 저는 같은데. 좀 궁금한 게 도서가 정찰제가 있긴 하잖아요. 그 얼마 이상 할인하면 안 된다. 그럼 최저가는 거의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만약에 마켓에서 쿠폰을 적용을 하면은 그 최저가가 무시가 돼도 되는 건가요? 내가 살짝 그게 궁금하네. 결국 할인율 높은 상품들이 쇼핑에서 먼저 보이고 뭐 예스24든 뭐 이런 데들 막 이런 데서 보여갖고 타는 거 아닐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화면 잠깐 돌릴게요. 제가 우선 흔한 남매라고 분석을 해서 맞네요. 도희님이 흔한 남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흔한 남매가 검색 순위에 있었어요. 만약에 흔한 남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포커스라고 하는 주목할 만한 상품군이 랭크에 영향을 끼치는 순위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거는 장난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책입니다. 도서이고 그 다음부터도 퍼즐이고 책 같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 판매 상품을 좀 보면은 혹시 대성월드 이 위에 있죠? 위드북 판매 상품은 아니시죠?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탈출을 팔면 안 되겠네. 딴 거 팔아야 되는 거. 들어가 보면 지금 단품 등록이 되어 있고 상품을 보니까 2.0 등록 상품인 것 같아요. 2.0 등록 상품. 다른 상품을 좀 볼까요? 스크롤 좀 내려볼게요. 마찬가지로 맘첼이라고 하는 상품 들어가 볼게요. 이건 과학 탐험인데. 네, 비슷한 이제 북이니까 네. 여기도 네 2.0 상품인 것 같아요. 물론 1.0, 2.0이 표시가 되는 거는 옵션이 있을 때 표시가 되는데 제 생각은 2.0으로 등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거의 여긴 단품 등록이고 옵션이 따로 없으니까 이거 옵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조이마트 거 네, 이 옵션이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 등록 상품이고 그러면 단품 위주로 지금 등록이 좀 먼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마켓 내에서 검색되는 이 볼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고 아까 덕주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가격 비교에서 타고 들어오는 그 형태인데 G마켓 매출이 부족한 거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희님께서 지금 N사라고 할게요. N사에 가격 비교 매칭돼서 노출되고 있는 원부 코드가 있나요? 뭐 그렇게까지 컨설팅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하신 거죠? CJ나 GS총.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은 사이트에서 찍혀갖고 이제 할인이 더 커지는 상태로 보여지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쿠폰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그쪽으로 고객이 몰리는 거지 이게 뭐 G마켓의 영향이냐 아니면은 뭐냐 이건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GS나 CJ보다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컷으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전체 의견이 아니니까 도서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네. 흔한 남매 키워드 조회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도서 카테고리의 1순위에 한 4분의 1 정도는 흔한 남매라고 하는 주 키워드 물론 이제 책만이 가려고 가진 건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볼륨이 있는데 그게 G마켓의 볼륨만이 승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트래픽을 끌어오는 그 기준이 어떤 사이트냐 이게 조금 판단하셔야 될 게 필요합니다. 네, 다른 또 하나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우리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거는 그 주차에 이제 그 한 분과 심도 있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읽어주죠. 네, 사연 두 번째를 소개할게요. 사연 두 번째는 요즘 풀필먼트 판매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입점을 해야 하나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물류를 나눠야 하는 것도 힘들고 배송 물량도 줄 것 같고 스마일 배송은 어때요? 라고 하는 사연이셨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G마켓 직원이 아니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이런 데 노출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G마켓에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질문의 마지막에 뭐 스마일 배송은 어때요는 그 저희가 이쪽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붙였던 거고
꽤 많이 이제 뭐 네이버 풀필먼트나 아니면은 제트 배송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배송이 워낙에 이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너무 많은데 어디를 가는 게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물류를 뿌려야 되는데 중간에 창고는 갖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내 기존에 물량을 막 보내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위탁을 다 보내면 실제로 내가 뭐 CJ든 뭐 롯데든 택배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월에 몇 건 보내는 거 기준으로 택배 계약을 했을 텐데 일부의 위탁을 내가 자꾸 딴 데다 주니까 그럼 내 배송 물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랑 택배 계약을 할까? 그러니까 이 생각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잡아봤고 보시는 분들은 현재 뭐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풀필먼트 관련해서?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이 풀필먼트가 뭔지 잘 모르는 가능성도 있어요. 아, 단어의 정의. 네, 그러니까 네. 풀필먼트가 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로켓 배송이나 그리고 우리 지마켓 옥션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일 배송이나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한번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게 생각.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냥 뭐 일반 배송을 하는 형태가 하나 있는 거고, 나 이제 직매라고 하는 게 로켓 배송인데 상품을 아예 넘겨주는 거죠. 그 마켓에. 그럼 직매의 개념은 공급 원가로 해갖고 아예 턴키로 넘겨주면 판매까지 마켓이 다 해주는 거. 이걸 이제 직매의 개념. 근데 3PL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외부 창고에다가 택배사랑 계약된 창고에다가 내가 이렇게 물건을 주면 거기에 창고 이용료랑 이런 것들을 내면서 배송료도 줘야죠. 판매는 내가 직접 하죠. CS도 내가 합니다. 다 해요. 반품 교환 이런 것 처리까지 웬만하면 내가 다 내려가 다 확인을 해야 돼. 거기는 배송만 하는 거야.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이제 3PL이라고 치는 거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4PL, 풀필먼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결국엔 뭐냐면 직매의 개념은 아니고 똑같이 3PL처럼 입고는 하는데 그 안에서 CS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스 그 뭐 분량 뭐 교환 반품 그다음에 CS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나는 판매에 집중을 하면서 상품을 좀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어떤 물류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막 통계도 내주고 뭐 얼마만큼 팔렸고 뭐 이런 것들인 건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보통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회전이 얼마나 됐으면 그래서 월 보관료가 이만큼이 들어갔고 그리고 입고는 뭐 이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판매량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어디는 보여주고 어디는 그걸 또 안 보여줘. 네. 그래서 풀필먼트라고 하는 건 내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물류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직매를 빼고 그 제트 배송 있고 그리고 앞서 말한 스마일 배송. 스마일 배송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풀필먼트 있고. 근데 판매자들 평에서는 그래도 가장 데이터도 주고 이런 약간 풀필먼트에 근접한 시스템을 잘 갖추는 업체는 스마일 배송이다라고 하는 게 이거 진짜 뭐 네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미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자들이 그래요. 데이터를 안 주잖아요, 딴 데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다 이해가 되셨나요? 풀필먼트 관련해서? 네. 그래서 생각해볼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품인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G마켓이나 이런 데 이제 요즘에 들어가 보면 스마일 배송에 입고된 상품들은 내일 새벽 도착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네. 보셨나요? 네, 사장님 파는 상품도 급하게 받아야 되는 상품 아닌가요? 그런데 안 붙어 있죠 거의. 안 왜냐면 붙어 있어요? 전동주 기준에서는 네. 그렇게 풀필먼트가 입고가 입고가 안 돼요.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되진 않죠. 그쵸. 왜냐면 직배송이 원칙이에요. 음. 전통주는 아마 전통주를 파시거나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양조장 면허가 있으신 분들 기준에서 직배송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냉장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풀필먼트의 약점은 부피가 큰 상품은 약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품 위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 상품들일수록 이제 택배로 보내도 입고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팔레트 단위로 보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상품은 급하게 받아야 되는 상품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쇼핑에 요즘에 들어가 보면은 내일 도착 탭이 있어요. 그 내일 도착 탭을 클릭해 보면 부피가 큰 쪽에는 등록된 상품 자체가 없어.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슬레나 이런 이제 커피 캡슐 있죠. 네. 그런 쪽에 가면 이제 브랜드 먼저 선점해 갖고 입고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되게 일반적이진 않고. 근데 보면 내일 도착 탭을 클릭해 보면은 네슬레 같은 경우는 아예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뭐가 붙어 있을 거냐면 내일 도착, 내일 새벽 도착이라고 아예 그냥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이 되게 급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상품이냐, 빨리 받아야 되는 상품이냐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이용료가 올라도 괜찮은가의 차이점인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수수료에 플러스로 스마일 배송이 이용료가 5%가 더 붙잖아요. 그러면 한 18%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 수수료를. 그렇게 해서 무배를 꼭 해야 돼요. 무료 배송을 꼭 설정을 해야 이제 장바구니 여러 개 담으면서 뭔가 좋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풀필먼트 입고시킨 상품들은 무료 배송이 그 유리하거든요. 판매. 그래서 무료 배송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무료 배송의 이용료에 수수료까지 더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판매보다는 가격이 비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스마일 배송은 무료 배송이 배송비를 2,000원씩 그쵸, 받으니까. 2,000원씩 받으니까 실제 내가 계약하는 택배비보다 싼 거예요. 그러면 이용료랑 이런 거를 막 녹이다 보면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제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과 스마일 배송에 입고된 상품의 공급 원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400원이 싸. 근데 나는 뭘 하고 있냐면 광고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광고를 안 하고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입고를 해놓고 400원 비싸게 팔지만 광고를 안 하면서 실제로 그 스마일 배송 예전 그 교육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 잡은 거 주차별 럭키투데이처럼 그렇게 행사 잡아갖고 슈퍼딜만 돌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제 카테고리 1등이거든요. 판매량도 엄청 크게 차이 나요. 그래서 먼저 있었던 저 1번 내 상품 급하게 받아야 되는 상품인가 요거에는 제가 속하지는 않는데 이용료가 올라가서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택은 그쪽으로 간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아까 뭐 질문 자체가 스마일 배송은 어때요? 뭐 이런 질문이었으니까 스마일 배송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뭐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채팅이? 이거 지금 보면은 이선임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이거 이따가 세 번째 사연에 같이 매칭될 수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희님 질문은 제가 마지막 이따가? 사연 때 같이 한번 오케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허브라고 하는 거 이제 물류를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한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스마일 배송 지마켓 판매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물류에 넣어놓고 파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이트도 똑같은 거 뭐 아이템이 뭐 다른 사이트에 가면 일반 판매가 잘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넣어놓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일단 받아야 돼. 다 받아서 그거를 택배로 수량별로 해갖고 뿌려줘야 되잖아요. 각 물류 센터로 막 뿌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3개 사이트가 대장 사이트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 3개를 다 입고해갖고 다 뿌려주면 나한테 뭐가 남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받아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판매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보내야 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당이 넓어야 돼요. 그렇죠. 창고도 커져야 돼. 그러면 내가 월 창고를 빌려갖고 그 비용을 내면서 이걸 받아갖고 다시 뿌리면서 거기 이용료까지 다 책정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이용료를 창고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물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창고료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를 여기다 또 녹여야 되잖아. 그럼 가격을 또 수정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고객한테 더 비싼 금액으로 무언가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과연 고객과 이 금액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상품군이 또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죽어나죠. 등록하고 네. 또 보관비에 대한 순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상품이나 뭐 10개 정도 기준에서 조금 순환이 좀 좋은 상품군들이라고 하면은 적극 3PL 혹은 풀필먼트를 좀 추천하고 있지만 상품군이 되게 많아서 본인이 관리하는 스큐가 많다는 그쵸? 거죠. 상품 스큐가 많아서 본인이 일일이 좀 스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풀필먼트 하기가 좀 이제 까다로운 바코드 카테고리죠. 문제도 같이 따라가기는 요즘은 그래도 바코드 다 지원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힘든 거는 맞는데 추세가 다 글로 가다 보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사실 이 정도의 가독이 있는 거 맞아.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지나가면은 뭐 예전에도 우리가 방송하면서 채팅에 이제 올라왔죠. 같은 CJ인데 왜 걔네들은 내일 도착하고 우리 거는 뭐 배송 지연이 걸립니까?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네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전화 통화를 꽤 길게 했는데 네 분한테 물어봤는데 세 분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분은 다른 서비스를 인지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분이 뭐 다 판매를 못 하시는 분이냐 할 때 아니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료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스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제외한 마켓과 CJ가 서로 제휴한 게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택배와 같다라고 볼 수 있냐, 이 관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차장님이 이제 그러니까 월에 한 10,000건 보내는 판매자고 내가 3,000건 보내는 판매자야. 그러면 CJ랑 계약을 할 때 차장님은 택배비를 조금 더 낮게 받을 거 아니에요. 10,000개를 보내니까. 나는 3,000개를 보내니까 더 작게 받을 거고, 아니 더 높게 받을 거고.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이미 형평성에서 CJ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 자체를 거기는 물류를 한 곳에 모아갖고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빨리 가고 다른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를 더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반론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용료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용료가 다르지만 다 싣고 가서 같은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느 물류는 그 다음날 들어가고 어느 물류는 그러면은 뭐 아니니까 이렇게 빼놓는 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스캔을 쏠 때마다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는 거야? 좀 열받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특정 누구는 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물류를 쓰면서 도대체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기로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나 많은데 실제 이제 진입을 인지하셨거나 그리고 판매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진입 허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이 오히려 많으면 이거 자체가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힘든 거예요. 오히려. 네.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 3PL 하려고 하는 물류 대행도 나는 없고, 그리고 한 품목만 하는 거야. 조그맣게. 그렇죠. 한 품만 중국이나 뭐 외국에서 한 컨테이너 한 2피트 정도 해갖고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요.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3PL 즉 풀필먼트 서비스가 본인한테는 좀 맞을 수도 있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걸 받아서 줘야 된다니까요? 받아줘야죠.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내가 그걸 장기적으로 내가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처음에 타 업체들의 물량들의 확보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풀필먼트가 나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갖고 와서 넣으면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쉬울 수 있다, 이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처음 이제 프로세스 그러한 안에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내가 뭔가 다 갖춰놓고 뭔가 판매를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부산에서 소급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물류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그 물류가 늘어남과 동시에 계속 해야 되는 게 창고 계약이래요. 근데 실제로 부산에는 그런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상가 어느 쪽에 뭐 100평, 여기 옆 동에 또 100평, 그러니까 한 동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 또 100평 이렇게 해갖고 물류를 막 다 나눠놓고 여기서는 그게 나가고 여기서는 저게 나가고, 그러니까 물류로만 보내는 거예요. 직접 판매는 소량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택배 계약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 비싸도 그냥 보내는 거, 일반 판매는 다 턴키로 넘겨갖고 그거를 다시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이 물류가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운다거나, 혹은 뭐 지금 이 판매하는 것들이 갑자기 끊겨서 다른 판매자한테 그게 가버리면 자기는 지금 이 벌려놓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정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 그러면 나는 되게 우울할 것 같은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나눠놓고 세 가지를 다 걸쳐놓고 판매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판매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민해보고 해봐야 또 아는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앞으로 같다. 고민들이 계속 있을 하나의 그렇죠.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가독이에요, 실제로. 이걸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도 있고 하지 않고자 하니 매출이 안 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이게 우리 판매자님들 모두 다의 생각일 거라고 맞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사연 1, 2가 조금 다른 게, 첫 번째 거는 안 돌려도 돼요. 첫 번째 사연 1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CS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송, 포장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직원들이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정비례로 같이 성장을 하겠지만 직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예전의 판매, 그러니까 올드 판매 폼이에요. 그게 맞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일들은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이 해주고 나는 물건을 받아서 그냥 넘겨주는 역할, 그러니까 등록하고 그냥 관리, 수정 요 정도의 역할인 거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물류를 다 하고 CS도 그냥 다 마켓한테 넘기는 게 맞느냐, 이런 좀 관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냐라고 하는 거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 자동차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테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현대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시총이 훨씬 더 높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 실제적으로 판매량은 현대가 더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시총이 테슬라가 훨씬 더 높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그 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노조가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구축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반감을 사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이제 많이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베이스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업 안에서는 그러면 자동화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인력이 그래도 조금 보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쳐내면서 가는 게 맞느냐. 사실 이 판매자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업이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뭐 예전처럼 영업 MD를 써갖고 판매를 하는 게 맞느냐, 매출을 올리는 게 맞느냐, 뭐 아니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매자들이 그 안에 그냥 속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시켜 놓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분야에서.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서 오늘은 뭐 이렇게 사연 1을 가져왔고요. 세 번째 거 소개. 네, 세 번째 사연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 선희님이 질문 주셨던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AI 매출업 그리고 무료 체험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클릭수와 클릭 비용만 나오고 구매수, 전환율, 광고 수익률 등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5월 27일부터 진행하셨대요. 제가 이거를 비슷한 질문이 또 있으셔갖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였냐면, 잠시만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비슷한 질문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같은 분이 아닌데 아, 제가 똑같은 준비한 질문을 질문인데 거의 똑같아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려요. 우리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잘생긴 얼굴 안 되겠죠? 네, 지금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보세요. 아예 똑같네요. 성함은 달라요. 제가 모자이크는 처리했는데 이분은 성이 장씨예요. 장씨 우리 교육생분이 우리 구독자님이 이거 남겨주신 거 25분 전에. 근데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읽어볼게요. AI 매출업 광고는 광고 효율 확인 시 상품명, 키워드별 세분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했고 선희님은 수익률이 안 나왔다고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하셨고, 또 방금 이 질문은 수익 몇 %였을 때 나한테는 플러스 작용이 되냐라고 물어보셨던 거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 그 AI 매출업 광고 같은 경우는 구매수, 전환율, 광고 수익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마도 선희님은 판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고로 인해서 판매 전환이 없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료 체험 기간 때 지난번에 라이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 체험 기간 때는 클릭 수하고 클릭 금액 그리고 광고 소진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에서 날짜별 들어가서 거기에 무료 체험 탭을 따로 눌러야지. 따로 눌러야 돼? 네, 그때 이걸 보여드렸던 게 한번 되게 보여줄게.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업 광고에 리포트가 나오는데 우리 파워클릭 같은 경우는 여기만 봤잖아 거의. 왜냐면 여기에 세분화가 더 나오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얘는 여기 들어가면 거의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탭이 없네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매출업 위주가 광고, 아니니까. 네, 매출업 광고에는 날짜별로 들어와서 해당 날짜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무료 최근에 체험. 무료 체험에 진행됐던 거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게 무료 체험에 진행되는 게 빠지고 얘만 잡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효율이 좋아 보이게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료 체험 따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무료 체험을 하실 때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체험만 따로 보고 효율 파악하면 내가 이 광고를 계속 해야 되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이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연을 한번 그 두 가지 사연을 바탕할 수 있는 사연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마지막 사연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은 광고가 되게 많다. 지금 보셨던 매출업 광고도 있고 파워클릭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CPP라고 하는 뭐 고정 광고도 그렇죠. 있고 그럼 어떤 광고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연 여러분께서 실제로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주문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방문자 자체가 없는 건지를 좀 봐야 돼요. 무턱대고 난 주문이 없다고 광고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전자가 필요해요. 그 뒤에 얘기한 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필요하죠. 그럼 내가 방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클릭 수로 봐야죠. 그렇죠. 만약에 광고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가 들어온지 아는 뭐 로그 분석 우리 봐야죠. 고객분들 그렇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고 로그 분석을 어떻게 보셔야 돼 맞춰주셔야죠. 아니면 뭐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누구 한대요? 왜 안 들어오시죠? 네, 정의 한번 하자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문이 무턱대고 없다고 해서 광고를 돌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 상품이 노출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노출이 되는데도 방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덕실장님이 로그 분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로그 분석을 달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 뭐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파워클릭에 여러분들이 먼저 광고를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왜냐? 20만 원 지원 주잖아요. 그냥 돌려본다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만 원은 무료로 받고 광고를 한번 돌려요. 근데 누구를 20만 원 줘? 뭐 신규로 처음 광고하는 신규 사람? 광고자 분들만 20만 원 20만 혜택이 준다고요? 있어요. 기존 판매자는? 안 돼요. 아, 기존 판매자라기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음, 나는 내가 대량 등록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20만 원 준다 그래서 간편 등록 처음 설정하면 20만 원 준다 그러면 나는 할 건데 그러면 기존 판매자는 안 주는 거야? 광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아,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럼 이게 좀 받을 수가 없어요. 좀 억울해. 그 간편 등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2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초 설정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광고에 파워 클릭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안 돼요. 아니 제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날 달란 얘기잖아 지금 20만 원. 20만 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좀 주면 안 아니 돼? 우리 광고 퀴즈 내신 분 3만 원 드릴게요. 뭐 열받네. 자, 아니 네. 아니 간편 등록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20만 원 준다면 다 같이 하겠지. 아니에요? 오빠 지금 막 난리 났잖아.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 났다니까. 안 농민 줍니다. 봉기야 농민 봉기. 헐 어? 20만 원. 뭐 우리가 아무 그랬나? 말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지금 빨리 얘기해요. 네. 자, 그러면 20만 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우리가 파워클릭의 간편 등록은 내가 파워클릭을 안 해본 분들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기간이 1년 동안이거든요. 1년 동안 했던 이력이 1년 전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안 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가능합니다. 파워클릭 광고 안 하신 신규 20만 원을 지원을 받고 그 20만 원을 돌리면 꽤 많은 분들이 내 상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겠네요.
좋네 이건. 그러면 20만 원으로 만약에 1클릭 100원이면 거의 뭐 200명 가까이 그러네요. 어? 하루에 넘지. 그러니까 저 200명 2,000명이죠. 20만 원이니까 음. 그럼 2,000명 가까이 내 상품을 보게 할 수 있다. 그럼 몇 개가 팔릴 거냐가 가장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광고 비용 대비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것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돈 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만 원 가지고 광고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 쓰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광고 해보셨던 이제 초기라고 하시면 20만 원 태워보시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 효율 체크 하셔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광고하시고 효율을 확인하시고 그 효율이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냐 파악하셔서 광고를 해야죠. 재설정하셔라. 그 우리가 광고율 어떻게 볼까요? 이걸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있어요. 많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중에서 아까 여기 광고 있네, 효율에 진짜로. 대한 부분이 나야나 있었잖아요. 이겼다 진짜 안 하나 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광고 효율을요? 응. 아니 이걸 돈을 쓰고 이런 걸 확인 안 한다고? 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합정역 3번 출구거든요. 빨리 와요. 안 지금 되겠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지난 주죠. 5월 1, 2주차 때 무료로 AI 매출업 광고 했던 거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파워클릭의 간편 등록이니까 여기서 리포트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워클릭의 리포트. 빨리 와. 3번 출구. 아니, 빨리 와요. 3번 출구. 광고를 집행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간편 등록으로 집행한 게 있어요. 오토바이 용품인데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걸로 볼까? 고르고 있어요. 디자이너스 호텔 아시죠? 거기에서 전화하세요. 아 전화번호를 모르는구나. 자 여기 아이고 화면 저리갔다.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은 본인께서 이제 간편 등록으로 20만 원을 태웠다. 태우고 나서 아마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광고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품마다 클릭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 20만 원이면 한 2주 정도는 돌릴 수 있어요. 꽤 좋은 키워드 가지고. 그러면 이처럼 저는 이렇게 보니까 광고비 한 3만 원 정도 태운 거에 팔린 거 70만 원 정도의 광고 효율이 나오죠. 이게 광고 효율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로아스라고 하는 지표가 이 광고 효율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팔린 금액하고 광고 소진 금액에 대한 비율을 판단했을 때 나의 수익률을 잘 나왔네 이거. 이건 잘 나왔어요. 수익률을 파악했을 때 이 수익률이 여러분한테 플러스가 되냐. 아까 우리 장모 씨 구독자님이 질문 주셨던 게 이겁니다. 이게 여기 키워드별 좀 클릭해봐야죠. 키워드별. 와, 뭐 어디서 키워드를 나왔나 볼까요?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 수익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저는 이제 쿠션 시트, 슈퍼 커버. 이 슈퍼 커버라는 게 오토바이 이름이에요. 이야, 좋네. 쿠션 이런 것들이 이제 로아스 이 광고 효율이 되게 괜찮게 나오잖아요. 물론 판매량은 제가 광고를 많이 안 돌렸기 혹시 때문에 한 명이 많지만 여러 개 사기도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네. 하나씩 사? 하나씩이 많아요. 왜냐면 왜냐면 사네. 오토바이를 두세 개, 세 개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PPC가 엄청 낮구나. 아 그리고 이게 그거는 있어. 그 전체 화면으로 바꿔줘봐요. 그만 보여줘 이런 거. 다 따라한다니까. 그러면 차장이 아이템 뺏기잖아. 아 괜찮습니다. 가져가서 하셔도 돼요. 다 가져가라.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래. 다 들어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테스트 상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 들어와. 사연 2, 사연 1 다 포함해서 다 들어와. 네, 정리 한번 할까요? 아 이게 되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다 놀라잖아요. 저렇게. 이게 오토바이 쿠션으로 예시를 안 들어드리고 다른 걸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그 옛날 과자 팔았던 친구 있죠? 네. 기억나요? 걔 로아스가 이거보다 더 높았지. 그래서 내가 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직접 단어예요. 직접 단어. 생각을 해봐요. 내가 G마켓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토바이 쿠션을 검색하고 있는 거야. 옛날 과자나. 그 사람은 쇼핑하러 온 게 아니야. 뭐 하러 왔죠? 걔 쇼핑하러 온 게 아니야. 뭐 알았어요? 구매하러 온 거지. 사러 온 사람이야. 사러 온 사람이죠. 아, 옛날 과자를 G마켓 검색창에 친다고? 그거 정신 나갔지. 그 옛날 과자 샌베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돈 쓰러 온 사람들이야. 진짜로 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필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이게 키워드의 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대표 키워드에선 전환이 좀 떨어지고 좀 더 정확한 키워드에선 전환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할 때는 무개념이거든. 근데 이제 검색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념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구매 욕구도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클릭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클릭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도 좋고 이런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구매 욕구가 이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차장님 상품의 핵심은 제일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직접 따느냐, 뭐 간접 따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차장님 상품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였지. PPC가 낮다는 거. 아, 난 이렇게 경쟁률이 없는지 몰랐네. 경쟁률이 엄청 낮네요. PPC가 아까 살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10원. 비싼 게 200원을 못 넘잖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청 좋은 거지. 그러면 판가를 적정 수준으로만 해놔도 판매자들끼리 경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로아스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덕주시장이 말씀 주셨던 게 뭐냐면 1클릭 평균 단가가 낮다라는 낮다. 거야. 그러면 저는 1클릭, 그러니까 100원에 상위 노출 1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광고비가 전 낮은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경쟁 판매자가 많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죠. 더 얘기하지 마요. 안 돼. 네. 들어와. 이럴 때 지금 저 킥킥킥킥킥 많이 쓰신 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야나 이겼다도 들어올 것 같고 위험해. 괜찮습니다. 더 얘기하지 마. 네.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여름 시즌 상품이 또 있어서 그래. 이미 아마 끝나는구나. 저희 끝날 때쯤에 아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준비하면 아, 잠깐만. 네. 5월, 6월이니까 늦었어. 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사연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20만 원으로 한번 태워보셔라. 물론 지금 아마 키키키하고 이게 반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광고를 저랑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우리 후배님들, 우리 이제 신규 사업자님들 기준으로 한다면 20만 원 태워보시고 그리고 그 무료로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셔라. 그리고 우리 그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진이 20%였을 때 로아스 비율은 600%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한다. 최저로. 그럼 10% 네. 마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생긴다. 우리 대부분의 20-30%의 마진을 좀 보시잖아요. 그렇죠? 더 보시는 분도 있고요. 더 그런 나야 경우에- 돼요. 비싸게 팔아야지. 네, 비싸게 파셔야. 그러다 보니까 로아스 아까 보셨던 광고 효율 거기는 무조건 600% 이상 찍었다는 기준에서 20만 원 태운 가치가 있더라라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 로아스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또는 상위 키워드가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로아스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집중관리 키워드라고 해서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이 오픈됐거든요. 그게 30% 할인해 준대요. 30%. 그것 좀 이용해 보시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 세 번째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로 가격 비교해서 고정 광고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러니까 24시간 노출하는 광고비 있죠. 모바일에 17번째에 노출되는 그 광고 자리하고 그 키워드가 파워클릭의 1일 금액하고의 파악을 해보시면 모바일 플러스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생겨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경숙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의 상세 페이지 설명, 분위기 같은 걸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요즘에 은근히 이거 글만 읽어보면 은근히 아니라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둬야 할지 저의 페이지를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고 계세요. 왜 본인이 바꿔? 비슷한다고 해서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뉘앙스지 이걸 막 똑같이 따라하진 않았나 본데요. 비슷하게 내가 바꾸면은 내 것도 가져가겠지. 이거는 이런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지널 전략. 오리지널 전략이라고 해서 저도 가끔 써먹는 건데 저는 이제 상단에다가 우리가 정품이라고 저는 인증을 그냥 해버려요. 물론 서로 정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 누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커버걸 저는 근데 제 브랜드로 놓고 오리지널 전략을 내세워요. 그리고 이 마크가 없는 경우는 비브랜드다. 그러니까 따라한 상품이다라고 아예 오리지널 전략을 취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상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의 흐름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흐름이라고 할게요. 상세 페이지 흐름이 거의 다 똑같아요. 나중에 가면 결국에 끝판왕으로 가서 1, 2, 3등은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거고 조금씩 다른 거죠. 상품의 어떤 형태가.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전환 객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세 페이지는 전환이라 치고 그다음에 가격도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지도가면 똑같을 거고. 그러면은 전환 객단가가 똑같다면 결국 트래픽 싸움이거든. 누가 더 많은 고객을 데리고 올 주냐. 순위 싸움인 거고 후기 누적이랑 구매 숫자를 누가 더 빨리 단기간 내에 증폭시키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 페이지를 바꾼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저거는 상품 자체가 바뀌진 않잖아. 그래서
상세 페이지 수정하는 시간에 그 경쟁사가 어디에서 트래픽을 끌어오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요소, 클릭을 받기 위한 행위를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클릭을 받기 위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경수사님.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면 당연히 내게 더 많이 나가겠지. 어차피 전화는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쌓이는 후기의 누적이나 구매 숫자 때문에 내가 위로 올라갈 거고, 그거를 한 달 정도만 유지를 시키시면은 타 판매자가 질려갖고 힘들어할걸요? 그거는 뭘 파시는지 모르니까. 원래 속옷 아니신가? 제 걸 사례로 좀 드려보면 어차피 다 오픈했으니까 좀 다 벗는다고 생각할게요. 옷을. 우통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오픈한다면 최근에 제가 아까 많이 말씀 주셨지만 오토바이 쿠션인데 막 전환율이 20% 30%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물론 구매하시는 객단가가 한 분이 한 개씩만 구매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도 테스트를 한 게 뭐였냐면 기존 판매자님들은 오토바이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네. 되게 다양한데 저는 사실 이거 시작하면서 이 오토바이 길 가면서 오토바이만 봐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저거 내 거다 막 이런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지금 국내에서 오토바이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려나를 분석했어요. 네. 진짜 많이 팔린 것들을 순위를 그쵸. 쭉 나열했어요. 뭐 혼다부터 해갖고 한때 저한테. 혼다 PCX, MX, XMAX부터 해갖고 리스트업을 시키고 그 리스트업 시킨 거에 이 시장 내에서 용품, 오토바이 용품을 뭘 많이 사냐를 또 바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트 사이즈를 계산해서 지금 제 상세 페이지에는 시트에 대한 사이즈를 모델명과 매칭을 시켜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그 판매자가 거의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만약에 경수님께서 그 판매자가 구매 전환이 안 당겨질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경수님 플러스 요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그 고객 관점이잖아요. 네. 결국엔. 근데 이 경수님이 아니구나. 다른 분이구나. 나 착각했어. 경수님. 경숙님이야. 그래 우리 경수님. 모르는 사람. 네, 경수님도 있고 경숙님도 있어요. 나는 이경순 사장님인 줄 알았어. 네. 근데 초보시구나. 저는 제 입장에서 경순 사장님은 그래도 판매를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잘못 봤네. 그러면 이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아마도 구매 포인트가 그 동일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내 상품에서 저도 찾아봐야지. 제 거랑 똑같은 상품들 많이 팔아요. 근데 그분들의 페이지에는 사이즈 명시와 매칭이 저는 심지어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제 상품 오픈하자. 그리고 마켓마다 선호하는 상품이 또 다르더라고. 거기 고객들이. 오픈할게요. 네, 제가 아예 우통 벗겠습니다. 그때 우통을 벗겠습니다. 노란 딱지죠. 네. 많이 팔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보시면은 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페이지를 추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우리 덕출시장 말한 것처럼 계속 오토바이만 본다 그랬잖아요. 점심시간에 오토바이 얘기만 해. 안 물어봤는데. 보면은 나한테 보시다시피 계속 추가를 해요. 이거를 사례를 계속 찍고 이런 거. 사례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전환율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환율이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질문들 저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분들의 상품들 페이지에 저는 무슨 사이즈 해야 되나요? 지독해. 저는 어드레스 125cc를 타는데 무슨 사이즈를 사야 되나? 이게 진짜 많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판매자의 문의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채워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마 경숙님께서도 비슷한 계열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포인트를 가져서 조금은 더 판매량을 기존 같은 상품 판매하고 페이지 따라하는 분들이 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그것도 따라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거 다 따라온다. 지독한 사람들이야. 보면은 이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확대죠. 지독하잖아. 상품이 몇 개가 있냐면 300몇 번까지. 우리가 아는 그분인가요? 599번까지 있어. 한 코드에. 근데 그 상품 하나하나마다 이거를 다 리뉴얼한다는 얘기란 이게 맞는 기종을. 이 정도까지 막 이런 걸 찾을 수 있냐, 남들과 다를 수 있느냐를 굉장히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판매량이 다른 건 맞아. 이거 우리가 아는 박형 맞나요? 와, 이거 대단하다.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저게 무조건 소비자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걸 불편해할까? 뭐 구매할 때든 뭐 쇼핑을 할 때든 그리고 그 구매를 할 때 뭘 알아야지 사람들이 이걸 간접 경험을 할까 이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춰놓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상세 페이지건 고객이건 그걸 다 떠나 그냥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이 실제로 그런가 한번 이거 마지막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광고를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인데 키워줘요. 컨트롤 조금만 눌러줘. 이렇게 스크롤 위험해요.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네. 이제 쓴 글인데 보면은 아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뭐 우리가 시스템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여기 부분에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 그리고 검색 정확도는 뭐 크게 소분류가 요즘 통합적이니까 구매 숫자랑 그다음에 후기 누적 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매량을 어느 정도 봐라. 그리고 최근에 매출은 AI 매출업이랑 스마일 배송 두 개가 견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올릴 거냐? 그 아래 내려보면 파워클릭은 실제로 부피가 큰 상품만 1300%, 1400%가 나와요. 그리고 작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밖에 안 나오는 거지. 로아스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AI 매출업은 되게 좋은 거냐는데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그건 선택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래픽이 좋아졌다. 그러면 많진 않지만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좋아졌다. 사람들의 선택 어디로 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형 상품 기준으로 부피가 자꾸 물류에 입고하기 쉬우면 예시로도 굿이니까 여기 보면 포커스 순위에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 요 부분만 보면 돼. 동그라미 좀 쳐줄래? 네. 요 부분만 보면 되는데 결국 19,900원에 무료 배송에 2,000원 차감돼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13% 수수료를 제외한 것보다 그 400원 차이의 이익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근데 실제로 저는 77%의 광고를 하면서 그걸 유지시키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저 사람이 판매하는 거랑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완전히 뭐 다르냐? 돌려주면 돼요. 큰 얼굴로. 이게 다르냐라고 할 때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거의 다 비슷해요. 달라질 수가 없어. 결국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똑같은 상품 파는 거야. 그러면 차별점을 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광고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아직 뭔가 이야기를 덜 담은 거야? 아니면 아예 이 상품 자체는 고객의 그 어떤 쇼핑의 습관이 물류 쪽으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리고 이 마켓 자체가 지금 밀고 있는 형태는 어디인 거야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기존의 답습을 계속하면서 내 판매량은 왜 떨어질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이제 져 있는 거예요. 승부에서. 남들은 트렌드를 따라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 근데 나는 저거는 그냥 내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냥 도태된 거예요. 이미 졌다고. 그래서 시스템이 어디로 가는지 트렌드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은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내 판매에 적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이 카페들 지금 나야다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건 폐쇄형 카페입니다. 못 저희 들어오네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저희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 컨설팅 매달 10분씩 그 선발해서 컨설팅을 했던 기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한 100명 정도 그냥 모여있죠. 연구소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오픈이 좀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컨설팅 수료하셔서 한 3년, 4년 동안 판매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오픈되면 나야나님 꼭 한번 오십시오. 네. 용희님 질문 주셨어요. 지마켓 옥션은 월간 검색량이 얼마 정도 돼야지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나 요즘에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 저게 예전에는 가늠이 됐었거든요. 요즘에는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메이저 판매처였을 때 까놓고 얘기해서 1등이었을 때는 네이버 조회수 몇에 그러면 지마켓 1등이면 이 정도 팔리겠구나 이게 딱 겐또 딱 겐또래 답이 딱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가늠이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쇼핑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트래픽에 따라서 이게 다 너무 갈리니까 그리고 마켓에 그 뭐라 그래 막 슈퍼들 위주로 좀 굴러가는 막 이런 것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AM제도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실 저거를 가늠하기가 너무 애매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생각보다 지마켓 옥션의 월간 검색량 자체가 크게 트래픽이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오히려 또 상위 판매자분들의 판매 수량 증가를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색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가능성도 높다 이거예요. 저게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될까 수치로 얘기하는 큰 키워드 대표 키워드가 어느 정도 나와야 큰 키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저는 그냥 지마켓은 이제 차장님이 주로 파워컬릭 이쪽을 보니까 저는 거기 안 보거든요. 이제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봤을 때 저는 15,000 이상 요즘은 만에서 15,000 모바일 기준으로 15,000 이상 정도가 나와야 저는 큰 키워드라고 보는 거고 그 최소 단위입니다.
제일 작게 기준을 매겼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검색량으로 하는데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검색량 보고 그 품목을 잡고 그 품목에서 판매가를 좀 잘 빼가는 그러니까 판매 경쟁사들을 보면서 수량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차장님한테 그냥 돌발 질문 하나 해보면 네이버에서 15,000 정도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 똑같은 키워드를 G마켓으로 가져왔을 때 저는 1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00 정도 나오면 저는 큰 수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만 정도 나오는데 지마켓 내가 당황했어. 그렇게 안 나오지 않아요? 잠깐만 내가 당황했어. 그러니까 5,000 정도 나오고 제가 때 한 8,000? 5,000에서 최소 단위 얘기하는 거야? 5,000에서 한 8,000 정도 나오면 저는 큰 키워드라고 본다. 네, 그 얘기예요. 네, 당황했어. 깜짝 놀랐네요. 왜? 아니, 너무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서? 그리고 HS님이 쉽지 않구나. 10분의 1이라고? 네, 10분의 1 정도?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또 그거는 뭐 상관없긴 한데 전 10분의 1 정도까지라고 보진 않고 잠깐 오디오 좀 채우고 있어봐요. 네네.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돼. HS님의 온라인 사업이 쉽지 않구나. 이미 오래 하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호수님은? 열심히 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매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구독자님들과 덕주실장님, 저 그리고 저희 이제 톡에 있는 많은 좀 판매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궁금했던 거를 우리가 라이브 교육할 때도 같이 그거를 주제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판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고 그게 이제 덩어리 큰 마켓 플랫폼과 그리고 경쟁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승부수에서 유일한 그 구조를 차지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봤는데 10분의 1 정도는 아니고 10분의 1 정도는 아니고 30% 정도가 맞는 30% 정도. 많게는 한 40%, 50% 넘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30%가 적당한 건 3분의 1.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질문도 어느 정도 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오늘 크게는 세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 사연은 여러분께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우리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질문 주셨던 거 그리고 고민하셨던 걸 가지고 딱 세 가지에 대한 사연을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24시간 동안 응대해 주는 게 맞냐 그거 일종의 나의 집착 아니냐 뭐 이러한 부분으로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 우리 지마켓 스마일 배송 그리고 쿠땡이 로켓 배송 뭐 제트 배송 이러한 시스템 네이버가 우리 최근에 시작했던 프리미엄 배송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 전체 판매자들이 이게 입고가 돼야 되냐 이걸 준비해야 되냐 물론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마일 배송 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품 구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채널에 이미 덕주 시장님이 3편에 거쳐서 3편 맞나요? 네, 2편? 3편 맞아요. 3편에 거쳐서 이미 시작하는 방법을 다 설명해 놨어요. 차근차근 보시면 내가 이 스마일 배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의 구조를 좀 기초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게 광고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광고를 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광고 효율, 우리 로아스를 체크하시면서 무료 이벤트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무료 이벤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이벤트 초기 뭐 20만 원 지원 받으시고 그리고 일반 등록으로 넘어갈 때 30% 또 할인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효율이 좋다면 내 돈 낼 수 있어요. 근데 효율이 안 좋다고 하면 그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이런 방송 일도 다 그만두고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약 한 6개월 정도를 쉬고 뭐 저기 뭐 유럽이나 어디 좀 뭐 하와이나 근데 좀 갔다 와서 탕진 좀 한 다음에 돌아와서 신입사원으로 인터넷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해보는 거예요. 취직을 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직원 한 2명 있는데 이렇게 갔더니 CS를 막 24시간을 하고 있어.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시스템을 잡아줘. 그리고 막 물류도 안 하고 있어요. 물류를 보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광고도 막 안 하고 있어서 광고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매출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커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연봉이 올라갈까? 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지금. 근데 또 이 얘기도 해야 되면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그 판매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직원 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실제 구인이 안 돼요, 구인이.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자동화냐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예전처럼 판매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거. 이제는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네, 한 줄 평은 아니네요. 네, 100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훌쩍 넘어갔죠. 훌쩍 넘어갔는데 5월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고요. 6월 우리 2주차 우리 6월 7일부터죠. 7일부터 우리 6월달 새로운 과정이 또 시작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감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6월달에 또 알찬 여러분들과의 스토리 만들 거니까요. 네, 5월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끝날게요. 위로하시죠. 박수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